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생활한 지 14년 차니까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 한국 분은 안 되고 몽골 분은 되고 막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아직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분들의 발을 밟게 되면 손이 조금 이렇게 부끄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제 발을 이제 이수님이 밟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손을 잡나요? 약간 발을 막 세게 밟는다기보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제 발이 올라가서 이렇게 툭 쳤어요. 네네. 그런 경우 경우에도 얘기하면서 얘기는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손이 가고 상대방도 손이 아, 와야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아. 그냥 툭 치면 아. 그냥 자연스럽게 툭 잡는. 그냥 뭔지 아시죠? 세상 곳곳에 있는 새로운 지식들을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보고서 MC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몽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생활 14년 차 몽골에서 온 이수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 이수님이랑 얘기하기 전에 그 모노미님이라고 몽골에서 오신 분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때 모노미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몽골에서는 길을 가다가 뭐 옆 사람이나 상대방의 발을 밟으면 손을 잡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도 이 지하철에서 지나가다가 사람의 발을 밟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네, 그게 사실은 몽골 분들한테는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고 그냥 몸에 배어있는 문화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저도 한국에 이제 긴 기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한국 분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몽골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생활한 지 14년 차니까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 한국 분은 안 되고 몽골 분은 되고 막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아직도 그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분들의 발을 밟게 되면 손이 조금 이렇게 부끄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제 발을 이제 이수님이 밟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손을 잡나요? 약간 발을 막 세게 밟는다기보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제 발이 올라가서 이렇게 툭 쳤어요. 네네. 그런 그런 경우 경우에도 얘기하면서 얘기는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손이 가고 상대방도 손이 아, 와야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아. 그냥 툭 치면 아. 그냥 자연스럽게 툭 잡는. 그냥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서로가 네. 아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쳤는데 손을 안 올려. 이건 약간 싸우자는 건가?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이게 뭐지? 이런 아니면은 쳤는데 손을 안 잡아. 그러면은 발 쳤어? 이렇게 오히려 잡아주기도 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수를 할 때 발 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손 잡을까요? 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네요. 되게 빠르게 지나가요. 그냥 한 0.1초 정도로 이렇게 발을 툭 치면은 손만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네, 그리고 몽골에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문화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손이 가면 툭 이렇게 잡고 놓으면 돼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저는 막 죄송합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죄송하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안녕 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듯이 네. 발을 치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악수를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좀 이상하고 미안 이런 느낌. 예. 너무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쉽게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네네. 오늘 이수님이 이렇게 발을 밟았을 때 손 잡는 거 말고도 몽골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뭐 행동 혹은 풍습, 문화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몽골 사람이지만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일 때문에 몽골에 가면 저도 이제 한국화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저러시지? 약간 이런 문화 충격을 반대로 제가 받은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면 몽골 분들은 문화적으로 잘 늦어요. 되게 중요한 약속인데도 늦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몽골이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말 타고 가면 얼마 걸리는지 내비게이션 찍는 것처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한국의 내비게이션만큼 잘 돼 있지 않아요. 몇 분 뒤 도착 이게 안 지켜져요. 뭔가 변수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엄청 세게 와요. 그러면은
갑자기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늦는 건데 늦는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는데 약간 저는 충격이었던 게 30분 늦었어요. 근데 그냥 와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0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문화인 것 같아요. 아무리 비즈니스 미팅이어도 물론 이제 글로벌하게 해외 뭐 고객분들과 몽골 분들이 미팅을 한다고 하면 물론 그 시간은 정말 칼같이 지키겠지만 친구들 약속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연 약속을 그렇게 잘 안 지키더라고요. 시간 약속이 조금 약해요.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거의 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도 이제 늦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봐주겠지 이런 게 많았는데 5분 넘어가면은 그 룰을 정해가지고 한국에서 카페에서 예를 들어 4시 보기로 했어. 근데 제가 5분 늦었어요. 그러면은 늦은 사람이 결제하기. 커피를 사야 되거나 오. 그런 룰들을 해놓으니까 절대 안 늦게 되더라고요. 그쵸. 한국에는 또 지각비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몽골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심지어 미용실이 영업시간이 10시부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미용실을 갔는데 영업시간 10시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계속 문 두들기고 언제 오시냐 했는데 11시 반에 머리하러 왔어요? 하고 껌 씹으면서 막 출근을 뛰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껌 씹으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한테는 되게 문화 충격이었고 10시에 오픈인데 11시 반에 오신다고요? 네,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이 차단기가 갑자기 안 열려가지고 다 못 나가거나 네. 약간 그런 변수가 많아서 서로 그냥 보이지 않게 봐주자 이런 문화가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한 30분 정도는 그게 죄송할 일도 아닌 그냥 친구들 약속이나 그럴 때 그리고 저도 이제 몽골 사람이니까 공연 같은 거를 몽골 연예인분들이 한국에서 하게 되면 제가 막 MC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네. 주인공이 공연을 6시에 하자라고 해놓고 가수가 8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 받고 뭐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근데 거기 다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MC가 2시간을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의 역사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노래가 첫 곡이었고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모든 뮤비를 틀어놓고 저도 어렸을 때 이 가수의 뭐 공연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더 아름답게 나타나시려고 원래 이렇게 늦는 만큼 기대가 크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말로 2시간 때운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몽골의 역사와 관련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말 타고 오니까 네. 뭐 이게 시간이 정확히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늦는 경우가 있어서 30분 정도는 이해하는 문화가 있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공연이나 네. 미용실 혹은 식당 이런 네. 영업 시간은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해 주나요? 몽골에서? 네. 그래요? 화내거나 이런 게 몽골 없나요? 분들이 겉으로는 센 것 같은데 되게 마음이 약해요. 예를 들어 2시간 기다리고 막 화가 나 있다가 제가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뭐 앵콜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즐겨볼까요? 하면은 네 이러고 그냥 정말요? 바로 용서. 그러니까 몽골 분들이 요즘 느끼는 게 되게 용서가 빠르다. 화도 빨리 내고 용서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담아두는 스타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두 뭔가 하나를 알아가는 느낌인데 네. 그러면 한국인들 입장에서 몽골에 갔을 때 이런 풍습 혹은 문화를 보고 놀랄 만한 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늦는 거랑 식사할 때 이제 한국에서는 식사 예절 문화가 있잖아요. 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된다거나. 근데 몽골은 기후가 춥다 보니까 이제 그릇을 들고 먹어요. 진짜 맛있으면 들고 먹어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양식 뭐 레스토랑 가면은 그렇게 드시진 않는데 진짜 몽골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들고 먹고 그리고 오히려 몽골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좀 충격이었던 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찬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게 약간 몽골에 싫어하는 사람한테 찬물이나 먹어라 네. 이런 느낌인데 식당 갔을 때. 한국에서는 식당이든 집이든 물을 주잖아요. 근데 다 그게 찬물인 거예요. 네. 몽골은 다 따뜻한 거를 먹는 문화다 보니까 차를 내줘요. 그러니까 우유차를 수태차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는 손님분들한테 내주는데 우리 엄마도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경악을 하더라고요. 왜 손님한테 찬물을 주냐 이러면서 약간 안 마셔 이러면서 툭툭 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런 날씨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제 몽골에 반대로 놀러 가셨을 때 어디 뭐 친구네 집에 갔다 그러면은 급하다고 뭐 차를 내주셨는데 그걸 안 마시고 가면 그것도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이 늦어도 앉아서 서서 먹는 건 절대 안 되고, 앉아서 무조건 호로록 마시고 그러고 이제 가야 그 날의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급하게 안 먹고 나갔다가 사고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 봐라, 내가 마시고 가라 그랬지. 그래서 그릇에 뭘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몽골에 약간 배려 안 하시는구나, 나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분들이 사실은 약속이 우선이고, 물론 이제 배려를 하면서 배불러도 먹는 경우가 많지만 약속이 우선이니까 굶어도 일단 약속은 진짜 꼭 잘 지키자 이런 문화잖아요. 근데 그게 좀 늦더라도 내주는 음식은 다 먹고 가라. 이런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갈 때 집에서 밥을 먹고 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중고등학교 때 지각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막 엄마들이 이렇게 김밥 싸서 입에 넣어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저희 막 뛰어다니면서 먹거든요. 그것도 문화가 다른 게, 몽골에서 학교 갈 때 그렇게 입에 김밥 넣어주고 막, 일단 중학생 정도 되면 알아서 해라. 약간 알아서 크는 문화예요. 되게 독하게 키워요. 그래서 배고프면 본인이 알아서 먹지. 막 아침에 식사 차려주고 막 급하다고 하면 우리 딸 입에 김밥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네. 요즘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개로 제 또래 애들은 다 그렇게 컸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되게 케어가 넘치네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 메고 있을 때 이거 한 입이라도 먹고 가 이건데, 몽골은 약간 뭐 아침 식사로는 그냥 빵에 뭐 잼 발라 먹고 계란 후라이 정도 간단하게 먹는. 그러면 그 아침 먹을 때도 급하더라도 앉아서 먹고 나가야 되는 거. 그쵸. 예를 들어 따뜻한 그 우유차를 마시게 되면 급해도 진짜 목이 타들어가도 다 먹고 앉아서 다 먹고 나가야 돼요. 서서 뭘 마시면 목이 밑으로 샌다고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이렇게 기지개 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먹은 그 좋은 것도 다 겨드랑이를 뭐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밥 먹으면서 다리 떨면 안 된다. 복 아, 나간다. 맞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되게 비슷한 문화가 많아서 네. 이게 한국 분들이 가면 조금 이제 이렇게 충격 먹을 수 있는 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양고기를 뼈 있는 채로 통으로 삶아서 먹는 요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 분들이 보면 좀 충격받을 수 있는 게 손으로 뜯어 먹어요. 한국 분들은 그걸 보면 되게 약간 무서워하실 것 같고, 약간 그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보는 것 같은, 그 외에는 식사는 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 활용을 해서 잘 식사하는데, 고기 앞에서는 일단 손으로 먹고, 몽골에는 손으로 먹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야 더 복스럽게 먹는다. 그리고 갈비 먹을 때 고기 한 점도 남겨서는 안 돼요. 진짜 생으로 이 갈비 진짜 깨끗하죠? 이렇게 될 때까지 먹어야 복스럽게 잘 먹네 이건데, 한국 분들이 보면은 약간 예를 들어 만두를 시켰는데 만두가 뭐 한 알이 남으면 좀 이렇게 서로 남기고 그쵸. 약간 이런 너 문화가 먹어, 뭐 있는데, 이렇게. 몽골은 일단은 먹는 거를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해서 갈비 같은 거 뜯어 먹을 때 진짜 하얀 갈비 그 뼈만 남길 때까지 다 진짜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좀 시골에 가시거나 하면 보면 갑자기 문화가 충격받을 비슷하다고 수 있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 뭐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절대 나이프를 가지고 갈비를 막 썰어 먹진 않으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잘 닦고 나서 이제 같이 드셔주시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게 진짠가요? 네, 이게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그렇지만 몽골은 약간 너무 칭찬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킨다고. 너무 좋다 좋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은 아기가 아플 수도 있고 막 그거를 막아주려고 나쁜 단어들을, 그러니까 안 좋은 단어들로 그 기운을 좀 막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으면은 오 못생긴 것 막 이런 거, 네. 이거 뭐 예를 들면- 못생겼어, 이게 아. 엄청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뭐 이런 게 원래는 없었던 거네요, 몽골에서는. 원래는 없었는데 요즘은 다시 이제 조금 서양 문화도 들어오고 막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문화가 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네. 그렇게 컸죠. 에이, 못생긴 거사. 그럼 몇 살 때까지 보통 그렇게 말해요? 3살까지. 그래서 아기 때 아기 이름으로도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몽골에 그 아기 때 이름으로 커서도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아기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보통은 빨갛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빨강아라고 그냥 색깔로 그냥 이름은 숨겨놓고 네. 그냥 색깔로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을 붙여줘요. 의미 없는 단어들로 이제 한 3살, 4살 때까지는 좀 되게 신기하다. 부르고, 예를 들어 좀 통통해. 그럼 통통아 이렇게. 그게 약간 외부 손님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한국 분들이 가서 오 못생겼어 이러면은 진짜 안 예쁜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이제 보이지 않는 문화가 가족들, 왜냐면 3살까지 가족 말고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못생겼어 막 이렇게 볼 꼬집으면서 못생겼어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네. 근데 한국 분들은 만약에 몽골에 가게 되면 귀엽다 예쁘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에서 생각지 못한 지인을 마주치면 운이 나빠진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진짠가요? 그럼 어디서 들으셨어요? 없는 얘기. 없는 얘기. 몽골은 되게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친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친해져요. 그러니까 옛날의 문화가 몽골에 게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을 안 잠그고 갔다. 해봐야 뭐 보석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예를 들어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다른 데 가 있을 때 혹시 몰라 손님이 굶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비가 와서라도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게끔 차랑 그 몽골 과자 빵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나가셨대, 문화적으로. 그래서 별로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전혀 없고, 저희 엄마도 지금 집에 윗집, 아랫집, 뭐 옆집, 밑에 집 다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그런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운이 나빠진다 이런 건 없고, 오히려 결혼식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같이 놀아요 이렇게 하는 문화가 좀 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반대로 된 이야기인 것 같고, 결혼식에 관련해서 운이 나빠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 예를 들어 되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결혼식 그 리본 달린 차를 보면은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차를 보게 되면 퇴퇴퇴 막 이렇게 나무 3번 툭툭툭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네. 한국이랑 몽골의 문화 같은 게. 이제 한국인들이 몽골에 가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분들이 몽골을 간다고 하면 반은 울란바토르를 가실 거고 반은 시골의 유목 생활을 경험하러 가실 것 같은데, 몽골 게르 가면 게르가 이제 한국의 한옥과 똑같은 되게 중요한 전통 집이니까 게르 관련해서 그런 예절이 좀 많은데, 사실 요즘 친구들은 안 그런데 어르신들 앞에서 문턱 있죠. 네. 문턱을 밟으면 안 되고 나갈 때도 밟고 나가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 집에서 뭔가를 복을 가져간다는 뜻이 있어서 나갈 때 만약에 이렇게 문턱에 약간 걸려가지고 툭 넘어질 뻔 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3번 이렇게 하고 다시 나가야 돼요. 왜냐면 털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갈 때 넘어지거나 하면은 큰 거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문턱 말고 문 양쪽에 벽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도 안 되고. 문에 대한 뭐가 많네요. 맞아요. 문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몽골 게르 보시면
마감이라고 이게 지탱하는 나무 높은 게 2개가 있어요. 그것도 기대거나 잡거나 하면은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그게 그 집에 지탱하는 이제 그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손님이 와서 이거를 잡거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엄마 아빠를 막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게르라는 집 안에서 뭐 한국에도 한옥이 있으면 뭐 이렇게 종이가 그 한지가 얇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되게 뚫어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그러면 되게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집인데 그것처럼 몽골에서는 조금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으로 어떤 게르에 갈 때 예를 들어 추워. 그러면은 춥다고 해서 그 게르에 불을 만지거나 불에 뭐 나무를 더 넣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만지는 것도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게르에 그 중간에 불 피우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가장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만 만지지 막 손님으로 와서 바로 이제 만지거나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아요. 그런 것들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서서 음식 먹는 거 안 되고 음식을 주면 배불러도 조금 이렇게 잘 드시고 그리고 몽골 전통 우유차가 좀 세요. 맛이 이렇게 좀 상한 치즈 맛 이런 맛이 난대요. 그래서 그런 걸 드실 때 아무리 맛이 이상해도 그 표정을 막 칵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게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되게 다른 맛이구나 처음 보는 맛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정말 예의 바른 그런 성인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얘기해 주신 게 약간 게르 예절을 네. 알려주신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게르에 가면 어떻게 해야겠다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국 분들이 몽골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말을 타실 거죠. 그래서 말을 타실 때 말을 그 뒤쪽을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엉덩이 쪽. 엉덩이 쪽이랑 막 예쁘다 하고 만지는 거는 이렇게 머리 만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뒤쪽을 만지면은 말이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발로 차거나 다칠 수 있어가지고 꼬리는 절대 안 되고 뭐 꼬리도 꼬리가 길고 예쁘다 막 꼬리 진짜 예쁜 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만지면 안 되고 눈으로만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은 몽골 여행 가셨을 때 오해받으시거나 아니면 다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도 몽골 사람들에게 말 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이번에 가서 탄 게 한 살면서 3-4번째?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게 아니고 올라타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울란바토르에 사는 친구들은 거의 말을 자주 타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해봐야 한 뭐 시골 갈 때 관광객 같은 모습으로 타는 거죠. 좀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거의 3살 이후면 그냥 타고 이제 달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잘 타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14년 차 됐는데도 말 잘 타냐는 이런 그쵸, 많이 물어볼 궁금증은 것 같아. 몽골 사람들 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말을 잘 타세요 이거랑 시력 좋으세요 이 2가지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받은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시력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이제 한국 분들과 몽골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시골 분들은 시력이 좋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내 말이 어디 있나, 내 양은 어디 있나, 막 이러면서 먼 거는 아주 잘 봐요. 저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는지 저쪽으로 가는지까지 보이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만한 두꺼운 안경을 아니면 돋보기로 이런 글 같은 거를 볼 때 돋보기 안경을 자주 써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안경 끼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단점이 먼 거를 잘 보는 만큼 가까운 거는 또 잘 안 보인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막 엄청 먼 것까지 다 보이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몽골에서는 저기 아버지 오고 있다 하면 이틀 뒤에 도착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MSG가 좀 들어간 거지 않을까.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몽골의 술 문화. 이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고 들었어요. 술 문화가 발달돼 있다기보다는 술 문화는 한국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게임도 하고 막 안주도 먹고 다양해요. 술을 먹는 다양한 술을 네. 즐겨 먹기도 하고. 근데 몽골은 술 문화가 발달된다기보다 술을 잘 먹어요. 그리고 술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 마유주가 있어요. 말 우유로 만든 술이 있는데 그게 한국의 막걸리와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 그것도 있고 몽골 증류주, 소주 같은 몽골 전통 술도 있고 보드카도 있고 맥주도 있고 일단은 즐겨 먹기도 하고 그리고 술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몽골에 술 못 먹는 사람 거의 없고 진짜 몸이 안 받아주고 알러지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되게 왜 저래? 왜 못 먹어?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당연하게 성인이 되고 나면은 술을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술 문화가 약간 한 번 먹으면 먹고 죽자. 무섭다. 그리고 술을 먹을 때 안주를 잘 안 먹어요. 한국은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안주가 땡기잖아요. 근데 몽골은 안주 없이 그냥 쭉 먹어요, 보드카를. 해봐야 초콜릿이나 아니면은 견과류 정도 먹고 먹음직스러운 한국의 그런 막 달고 짜고 이런 네. 안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술만 즐기는 거네요, 몽골 사람들. 그렇죠. 그냥 취하는 거를 즐긴다고 할까? 그럼 어느 정도로 취할 때까지 먹어? 옛날에는 그랬대요. 징기스칸 시대 때는 술을 먹으면 쓰러져 잘 때까지 손님을 먹여야 돼. 왜냐면 와. 어중간하게 먹고 나갔다가는 집과 집이 멀다 보니까 얼어 죽는 경우가 진짜 많았대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냥 먹고 쓰러져 자고 다음날 이제 해장을 하고 가는 그런 문화가 많고 어중간하게 먹다가 말 타고 막 그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게 또 엄청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네. 말은 바퀴가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고 해봐야 다쳐봐야 자기만 다치지 막 크게 사람이 다치지는 않으니까 여름에 그 아까 얘기했던 마유주를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말 타는 아저씨들 시골 가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겨울에는 무조건 술을 한 번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쓰러질 때까지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약간 술을 빼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 문화가 몽골하고 비슷한 게 먹고 짠하면은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짠하면 남기면은 일부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 먹어요. 이게 술잔이다 하면은 5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하고 줘. 그러면 먹고 다음 사람. 어머. 이거를 안 먹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니까 네. 무조건 먹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양을 먹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잔 마시고 그 잔을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네. 한 잔으로. 이거 약간 대학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선배들이 분기 잡을 때 네.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약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취하자 이거고 약간 나는 안 먹어 이렇게 빼면은 마음을 이렇게 좀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 분들 몽골 가시게 되면 보드카 먹는 연습을 좀 하고 물을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겨울에 먹다가 따뜻한 데서 먹다가 나가면 훅 가요. 진짜.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고 그 숙취 해소제 많이 챙겨가야 돼요. 제 친구가 있는데 200개인가 시켜가지고 박스째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대요. 그렇게 몽골 가실 때 와, 그래야겠네. 몽골 갈 때는 진짜. 몽골 갈 때 챙겨야 되는 필수품 컨디션. 그리고 요즘은 또 한국에서 사업 때문에 이제 그렇죠.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중요하겠네. 술을 잘 드셔야 돼요. 몽골에서 술 안 먹고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와, 네.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얘기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술 먹으면서 이제 친구 하면서 서로 이제 좀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서로 돕고 돕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난 빠져. 그러면 내가 이득이 조금 덜해진다거나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빼는 거 되게 싫어해요, 몽골 분들. 그러면 평균적으로 몽골에서 보드카 뭐 한 몇 잔? 어느 정도가 평균인가요? 잔으로 벽으로. 병이요? 근데 보드카 병이 이만하잖아요. 그 병을 한 사람이 다 드세요? 0.5, 0.75. 그러니까 그게 0.5가 500ml이고 아, 0.75 그리고
1리터, 2리터짜리로 이제 치는데 뭐 둘이 먹으면 0.5로 시작하고 몇 병, 한두 병, 세 병까지 갈 수 있고 0.75는 뭐 3명 그리고 1리터로 가면 뭐 4명 이런 식으로 시켜서 먹다가 또 자리 옮기고 또 먹고 그리고 보드카만 먹지 않고 보통 맥주랑 같이 맥주는 한 500으로 4-5잔까지 먹는 것 같아요. 한 사람당인 거죠. 네네. 한 인당이죠 사람당. 무조건. 인당 맥주 4잔에 플러스로 보드카 0.7 700ml 정도 먹는 건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게 문화 차이. 이게 약간 충격적. 한국은 그래요. 오늘 몇 시까지 소주 몇 병만까지만 먹자 이거를 정하고 시작하는데 몽골은 한 잔을 먹기 시작하면 일단 그 다음은 그냥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그럼 주량 이런 거 생각 안 하나요? 몽골 사람들? 안 하죠. 그거를 정말요? 계산하는 순간 와. 약간 계산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술이 약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최대치를 먹고 빨리 뻗어 자는 게 와. 더 예쁨 받아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계속 안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먹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놓고 그냥 먹고 죽자 이렇게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때문에 몽골의 이미지가 너무 술을 밝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술 없이는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몽골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잘 마시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다음에 몽골 갈 일이 있으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몽골에 술을 먹을 때 술 문화가 밑에 살짝 남겨요. 근데 한국은 먹고 털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잔 맨 밑에는 행복이나 그거를 남겨야 된다고 하고 병으로 따를 때는 병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손님한테 따라주지 않아요. 여기는 술에 안 좋은 기운을 남긴다 이렇게 닫아놓는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막 털어 마시는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술꾼 되는 거 술 얘기하니까 신났네요. 그 술을 드실 때 잔이 있고 여기 술이 있잖아요. 그 몽골 분들이 이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요. 그게 음식 중에 제일 귀한 거고 선물 중에 귀한 게 술이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하늘에 좀 바친다, 올려 바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고 그리고 은반지나 반지, 금, 은을 많이 차고 다니는데 그게 그 징기스칸 시대 때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남은 게 내려오면은 술 안에 독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은반지가 까매지면 독이 있네. 왜냐면 징기스칸의 그 아버지가 술 안에 독을 탔는데 그거를 마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은반지 약간 하늘이 받치면서 살짝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먹는 그런 문화가 또 있어서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중요한 미팅이거나 하면 이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요즘은 뭐 술 안에 독을 탈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게 약간 내려온 문화가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어르신들은 또 뭐라 해요. 이렇게 시골 분들은 또 하면서 이 술을 어디에 바치고 뭐 앞에는 무슨 산 뒤에는 무슨 산 뭐 하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시골 집에 이제 손님으로 가거나 하면은 가끔씩 보면 그때 그 얘기다라고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몽골의 풍습, 문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하늘 혹은 뭐 자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몽골의 뭐 미신이나 풍습의 바탕이 되는 좀 가치관 이런 게 자연 쪽에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시골에 갈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돌 한 점도 건들지 마라. 결국은 몽골 하면 자연을 떠올리는 것처럼 자연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거 안 되고 물에 가서 머리 감거나 이렇게 물을 더럽히면 안 되고 자연을 되게 이렇게 해요. 사실은 몽골은 자원, 뭐 광산 그리고 유목 생활하면서 자연이 주는 가축들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쭉쭉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게 다 자연에서 오는 거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보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에서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귀한 손님이 오거나 선물을 줄 때 술이나 우유부터 먼저 맛을 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위에 하늘색 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하면 하늘색을 되게 좋아해요. 하늘과 물과 땅과 이제 초원과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신을 모신다기보다 하늘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러면 뭐
종교나 아니면 하늘을 신으로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양한 종교가 좀 있나요? 몽골에는? 몽골은 하늘을 보신다거나. 불교 쪽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이 사실은 자연이잖아요. 네. 또 예를 들어 중요한 날에 비가 와 그러면 이거는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뭐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한국 분들이 몽골 가면 시골 갔을 때 좀 뭐지 하면서 볼 만한 것들이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돌탑들이 있어요. 가면서 빵빵빵 3번 누르거나 아니면은 내려서 돌을 3개를 줍고 돌아가면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 자연한테 저희 놀러 왔어요. 사고 없이 잘 부탁해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자연과 진짜 오. 대화를 하면서 자연과 함께 사는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몽골에도 한국처럼 좀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도 있나요? 그것 또한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몽골은 무당이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되게 물려받는 그 신을 물려받는 그게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은 누구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와서 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자연이나 그런 시골이나 유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샤머니즘이나 불교 문화 같고 울란바토르에 사시는 분들은 크리스찬도 되게 많아요. 교회도 많이 있고 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불교, 샤머니즘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교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3개만 꼽자면 이제 그렇게 3가지 종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순님과 몽골에 관련된 좀 독특한 풍습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2부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